여자 아니면 호랑이. 프랭크 스톡턴 단편소설. 아주 오래전 야만인에 가까운 왕이 살고 있었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로마 문명에 발전된 문화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세련되게 만들어진 면이 있기는 했으나 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거칠고 자유분방해서 술에 취한 사람과 유사했다. 왜냐하면 그의 피의 절반이 야만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풍부한 상상과 환상을 경험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구현할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자신이 동의한 문제의 경우라면 그는 마음속 자신과만 대화를 즐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 그의 가신들과 가족들이나 정치 체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삶의 경로를 밟아간다면 그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줬다. 하지만 작은 문제가 생겨서 그의 보석들이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날 때마다 그는 더욱 더 온화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여줬다. 왜냐하면 비뚤고 구부러진 것들을 바로 펴고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를 즐겁게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야만적인 습속으로부터 빌려온 생각들 중 가장 견고해진 것 중 하나가 대중에게 열린 원형극장이었다.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의 용맹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펼쳐지고 그의 신민들이 교화되고 정제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의 거칠고 야만적인 상상의 대상들이 실제로 구현되었다. 왕 자신만을 위한 경기장이 건설되었다. 그곳을 건설한 목적은 죽어가는 검투사들의 광산곡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종교적 지도자들과 굶주린 짐승의 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의 정해진 결론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곳의 목적은 사람들의 정신적 힘과 활동을 개발하고 드넓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이 광대한 원형극장에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람석과 수수께끼의 밀실, 아무도 보지 못한 통로가 있었다. 그곳은 시인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었고, 불편부당하고 부패하지 않은 운명의 여신이 내려준 규칙에 따라서 범죄자가 처벌을 받고 선한 자가 보상을 받는 곳이었다. 왕의 관심을 끌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발당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고발당한 사람이 정해진 날 어떤 운명을 겪을지에 대해서 쏠렸다. 왕의 원형극장은 그곳의 이름에 어울리는 방식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비록 그 형태는 아주 먼 나라의 것에서 빌려왔지만 그 핵심과 목적만은 오로지 왕의 머릿속에서 뿜어져 나온 곳이었다. 그 왕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왕들 중 자신의 상상력을 충족시키는 것에 충실했고, 자신의 야만적인 몽상과 환상의 풍성함이 낳은 생각과 실제 행동의 형태를 부여하고 현실에 이식하는 데 열심이었다. 사람들이 원형극장의 둥근 관람석 안으로 모여들고 신하들에 둘러싸인 왕이 높은 곳에 고귀한 왕좌에 앉은 후 아래쪽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그의 바로 아래 있는 경기장 문이 열리고 고발당한 죄인이 바깥으로 나와서 경기장 한가운데 섰다. 그 사람의 바로 맞은편에는 격벽으로 분리된 공간이 있었고 그곳 앞에 두 개의 문이 있었다. 두 개의 문은 똑같이 생겼으며 서로 옆에 붙어 있었다. 고발당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서 두 개의 문 중 하나를 여는 것은 그의 의무이자 권리였다. 그는 아무 문이나 원하는 것을 열 수 있었다. 그에게는 그 어떤 지침이나 압력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오직 불편부당하고 부패하지 않은 운명의 힘이었다. 그가 하나의 문을 열면 굶주린 호랑이가 뛰어나와서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갈갈이 찢어버렸다. 그것이 그의 죄에 대한 처벌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범죄자가 처벌받는 경우 경기장의 바깥쪽에서 침울한 음색의 강철종들이 쨍쨍거리며 울렸고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거대한 울음소리를 토해냈다. 수많은 관중들은 고개를 숙이고 가라앉은 가슴을 가지고 천천히 자신의 집으로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토록 젊고 아름다웠던 혹은 늙고 존경받았던 사람이 그토록 무서운 운명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집으로 갔다. 하지만 고발당한 사람이 다른 문을 열면 여자 한 명이 앞으로 나왔다. 그 왕이 자신의 신민들 중 고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감각적인 여자가 나오면
그 고발당한 사람은 그 여자와 바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무고함에 대한 운명의 보상이었다. 그가 이미 아내와 가족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 나온 여자에게 애정을 주고 싶어 하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았다. 상상력이 풍부한 왕은 자신이 세운 거대한 응징과 보상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 어떤 사소한 조정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계획의 실행은 즉각적으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뤄졌다. 왕 아래에 있는 다른 문이 열리면 사제가 여인 뒤를 따라왔고 그 뒤로 합창단과 무용수들이 즐거운 분위기를 풍기며 나왔다. 결혼을 축하는 노래와 춤을 추며 나온 합창단과 무용수들이 고발당한 자와 여자가 서 있는 곳까지 나와서 그들을 둘러쌌고 결혼의식이 즉각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혼약이 엄숙하고도 기쁘게 선언되었다. 기쁨의 청동종들이 즐겁게 소리냈고 관중들은 기쁜 함성을 외쳤으며 그 무고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자신의 새로운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나섰다. 신혼부부 앞으로 꽃을 뿌리는 아이들이 걸었다. 바로 이것이 절반은 문명화되고 절반은 야만적인 왕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었다. 그 방식의 완벽한 공정함은 명백했다. 고발당한 사람은 어떤 문을 열어야 여자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고른 문을 연 바로 다음 순간 자신이 잡아먹힐지 아니면 아름다운 신부를 얻을지 알 수 없었다. 어떤 경우에는 호랑이가 왼쪽 문에서 나왔다가 다른 경우에는 오른쪽 문에서 나왔다. 이토록 특이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은 공정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비가역적이었다. 고발당한 사람은 유죄라는 것이 인정되는 순간 바로 처벌을 받았다. 만약 그가 무고하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았다. 물론 그가 그 보상을 좋아하는가 아닌가는 논외였다. 왕의 원형극장에서 정의의 판단을 피할 길은 없었다. 이러한 방식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위대한 심판의 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날 펼쳐질 광경이 피해 젖은 학살극일지 휘황찬란한 결혼식일지 알 방법은 없었다. 이 불확실성의 요소가 그 정의 구현 방식에 흥미를 불어넣었고 다른 방식이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커다란 관심을 사람들에게서 이끌어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면서 기꺼이 관람했고 그 사회에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왕의 방식의 부당함을 비판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고발당한 사람이 스스로의 손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이 야만과 문명이 뒤섞인 왕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왕의 풍성하고 화려한 상상력이 피어오르는 것만큼이나 화창하게 피어오르는 소녀였다. 그리고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그녀는 왕의 눈에는 더없이 달콤한 사과였고 그는 모든 인간보다 딸을 사랑했다. 왕의 궁정에 출입하는 젊은 하급 관리가 있었는데 그가 지체 높은 소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많은 옛날 이야기에서 그러하듯 그는 혈통에 있어서는 매우 순수했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매우 비천한 사람이었다. 지체 높은 소녀 역시 자신의 연인 곁에 머물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온 왕국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버틸 정도의 용기를 가졌고 그런 동시에 무척 잘생겼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녀의 그에 대한 사랑 속에는 극단적일 정도의 다정함과 힘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파격성이 존재했다. 이 사랑의 행위는 몇 개월 동안 너무나도 행복하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그 사랑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왕은 자신이 왕국에 대해서 가진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그 힘의 집행을 망설이지 않았다. 젊은 남자는 즉각적으로 감옥 속으로 던져졌고 왕의 원형극장에서 그의 심판이 이루어질 날짜가 바로 지정되었다. 물론 이 심판은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국왕 전하와 그의 모든 신민들은 심판 행사의 준비와 계획에 있어서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그런 심판은 전대미문이 건이었다. 하급 관리가 감히 왕의 딸과 사랑에 빠졌던 적은 없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 그런 일은 상당히 흔해졌지만 그 당시 그런 일은 약간은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었다. 온 나라 안 호랑이 우리들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가장 폭력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짐승을 찾아서 왕의 군대가 부산하게 움직였다. 그런 호랑이들 중에서도 가장 흉포한 것이 그날의 원형극장을 위해 선택될 것이었다.
가장 능력이 뛰어난 관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젊은 여자들과 미인들을 물색했다. 심판을 당할 젊은 남자가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경우 적합한 신부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그가 고발당한 혐의와 범죄 행위가 정확하게 사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는 공주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공주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할 생각은 없었다. 그렇지만 왕은 그런 사실로 인해서 자신이 직접 주관하는 심판의 의식이 방해받는 것을 허용할 생각이 없었다. 바로 그 의식을 통해서 왕은 커다란 기쁨과 만족감을 느낄 터였다. 일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든 그 젊은 남자는 처리될 것이었다. 그리고 왕은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미학적인 즐거움을 느낄 것이었다. 그 젊은 남자가 공주를 사랑함으로써 잘못된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아닌지가 심판의 의식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날 것이었다. 지정된 날이 왔다. 멀리서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원형극장의 관람석을 가득 메웠다. 안으로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극장 바깥 벽에 떼를 지어서 있었다. 왕과 가신들이 두 개의 문 맞은편 위쪽에 자리를 잡았고 그 공포스러운 관문은 너무나도 비슷해 보였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신호가 내려졌다. 왕족들이 앉아있는 아래쪽 문이 열리고 공주의 연인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환한 피부를 가진 그가 나타나자 경탄과 찬사, 불안이 담긴 낮은 신음소리가 경기장의 공기를 채웠다. 관중들 중 절반 정도는 자신들 사이에 살았던 그 젊은이를 잘 알지 못했다. 그날 그를 처음 본 사람들은 공주가 그를 사랑했던 이유를 바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 젊은이의 앞에 놓인 끔찍한 운명을 저주했다. 경기장 한가운데로 나간 그가 관습대로 몸을 돌려서 왕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는 위쪽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눈은 아버지 오른쪽 옆에 앉아있는 공주에게 머물렀다. 그녀의 피 속 야만적인 일부가 없었다면 그녀는 그곳에 앉아있지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열적이고 강렬한 영혼의 일부가 그녀로 하여금 그토록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곳에 오도록 만들었다. 법령의 근거에서 그녀의 연인이 왕의 원형극장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밤이든 낮이든 그녀는 이 중요한 사건과 그것에 연관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것들만 생각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때까지 흥미를 가졌던 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한 힘과 영향력, 정열적인 성격을 가졌던 그녀는 다른 사람이라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실행했다. 그녀는 두 개의 문이 비밀을 얻어냈다. 닫힌 문 뒤 두 개의 공간 중 어느 곳에 호랑이가 갇힌 우리의 문이 열린 채 놓여 있고 어느 문 뒤에 아름다운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지 공주는 알고 있었다. 그 두 개의 공간들 앞에는 육중한 문과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커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문이 걸쇠를 풀기 위해서 다가가는 심판의 대상자가 안쪽으로부터 어떤 소리나 징표를 알아차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황금과 공주의 강력한 의지가 그 비밀을 그녀에게 가져다 줬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가 볼을 붉히고 흥분한 상태로 앉아서 문이 열리면 앞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어느 문이 뒤쪽인지라는 것뿐만 아니라 공주가 아는 것은 더 있었다. 그 문 뒤의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았던 것이었다. 자신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에게 마음을 품는 범죄를 저지른 죄로 고발당한 청년이 무고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보상으로 주어질 여자는 궁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선택된 순결한 처녀였다. 그리고 공주는 그녀를 미워했다. 그 아름다운 여자가 공주의 연인에게 경탄에 찬 시선을 던지는 것이 가끔씩 공주에게 목격되었다. 그리고 가끔씩 공주의 연인이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렸고 어떤 경우에는 그 시선에 응답을 보내기도 했다. 가끔씩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아주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많은 내용을 나누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그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대화였지만 공주가 그것을 알 방법은 없었다. 그 순결한 처녀는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공주가 사랑하는 사람을 넘보는 짓을 저질렀다. 완벽하게 야만적인 조상들의 긴 혈통을 통해서
공주에게 전해진 흉포한 정열과 의지에 휩싸인 공주는 원형극장의 문 뒤에서 떨면서 볼을 붉히고 있는 여자를 증오했다. 공주의 연인이 고개를 돌려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의 시선이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불안감에 찬 거대한 얼굴의 바닷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창백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하나의 영혼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그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 즉 어느 문 뒤에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고 어느 문 뒤에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는지 공주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는 공주가 그것을 알아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고 왕을 포함해서 그 어떤 관람객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내지 못한다면 결코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젊은이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라도 확실한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공주가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내는 데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올려다본 순간 그는 그녀가 비밀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영혼으로 그녀가 성공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가 재빨리 시선을 움직여서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다. 어떤 분인가요? 그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소리 높여 외친 것이나 다름없이 공주에게는 너무나도 명백한 질문이었다. 1초라도 낭비할 시간은 없었다. 질문은 번개처럼 던져졌고 대답 역시 번개처럼 주어졌다. 그녀의 오른팔이 앞쪽에 있는 부드러운 천으로 쌓인 난간 위에 놓여졌다. 그녀가 손을 가만히 들어 올려서 아주 작고 빠른 동작으로 오른쪽을 가리켰다. 그녀의 연인만이 그녀의 손짓을 알아차렸다.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는 그에게 꽂혀 있었다. 그가 몸을 돌려서 굳건하고 빠른 걸음으로 텅 빈 경기장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고 모든 호흡이 내쉬는 것을 중지했다. 모든 시선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아주 작은 망설임도 없이 그가 오른쪽에 있는 문을 고르더니 활짝 열어져 쳤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다. 그 문으로부터 호랑이가 나왔을까? 아니면 여자가 나왔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더욱 많이 생각하며 할수록 대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그 질문은 복잡하게 꼬인 열정과 감정의 미로를 내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그 감정과 열정의 미로 속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선 그 결정은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뜨거운 피가 흐르고 아직 야만성을 완전히 벗어 던지지 못한 공주에게 달린 것이다. 그녀의 하얀 피부 아래 영혼 속에는 절망과 질투가 결합된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그녀는 연인을 잃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꿈을 꾸는 시간 동안 그녀는 공포 속에서 움찔움찔 놀라며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연인이 문을 여는 광경을 상상했을 수도 있다. 바로 잔혹한 맹수의 발톱이 기다리고 있는 문을 여는 순간을 상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얼마나 자주 그녀는 그가 다른 문을 여는 것을 상상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자주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는 문을 연인이 열광적인 기쁨으로 놀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비통에 빠진 환상 속에서 이를 갈고 머리를 쥐어뜯는 것을 상상했을까? 또 얼마나 자주 연인이 아름다운 여자에게 달려가는 동안 그 여자가 뺨을 붉히고 의기양양하게 눈을 빛내는 장면을 보면서 공주 자신은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영혼을 불태우는 것을 상상했을까? 연인이 문 뒤에 여자의 손을 잡고 앞으로 다가서는 사이 그는 되찾은 생명의 기쁨으로 얼굴을 빛낼 것이다.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행복한 종이 울리는 것을 들어야만 할 것이다. 즐거운 웃음을 짓고 있는 시종들과 사제가 새로운 한 쌍의 연인들 앞으로 나서면서 공주 자신의 눈앞에서 그들을 새 신랑과 새 신부로 만드는 것을 봐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꽃이 깔린 길 위로 신혼부부가 다정하게 행진하고 그 뒤로 환희에 가득한 사람들의 함성이 뒤따르며 공기를 뒤흔드는 것을 봤을 것이고 공주 자신은 절망에 새된 비명을 지르면 삶의 의미를 잃고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렇다면 그냥 그 연인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야만의 문화가 신봉하는 내 생의 축복 속 땅에 먼저 들어가서 공주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호랑이가 뛰어나오고 공포와 고통의 비명이 이어지고 피가 경기장 바닥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망설임 없이 순간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고뇌와 눈물의 사색이 이뤄진 수많은 밤과 낮을 지낸 후에 이뤄진 것이었다. 그녀는 연인이 자신에게 던질 질문을 알고 있었고 그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결정에 대한 질문은 손쉽게 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글을 쓴 내가 대답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맡기고자 한다. 열린 문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자? 아니면 호랑이? 여자 아니면 호랑이. 프랭크 스톡턴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